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목과 을목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경금과 신금에 대한 이제 영상을 그저께 올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간목과 을목의 사계절 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간목과 을목이 각각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주 예시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어, 한번 간목과 을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목과 을목은 엄청나게 이제 너무 다른 글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목기운이라고 목기운 뭐 목의 글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간목은 간목이고 을목은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은 저희가 이제 항상 목의 기운을 이제 배울 때 먼저 배우는 것들이 호기심이 많다. 뭐 아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라나는 새싹, 이건 다 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목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막 실수도 많이 하고요. 뭐 실패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주 원국과 뭐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특수성과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꼭 간목 일간이어서 뭐 실패를 하거나 뭐 실수가 많은 건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자꾸 전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 조직에서 우두머리나 이제 대장 같은 기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간목일간 자체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간목일간이 그렇다면은 이 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는 을목은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반대. 이 간목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 을목은 조금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조금 약간 내향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다고 하죠. 옛날에 뭐 을목이 이렇게 뭐 있다고 해서 간목은 막 이렇게 올곧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고서들 같은 거 보면은 간목은 뭐 이제 유도리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근데 을목은 잎사귀가 뭐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융통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계절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기운 하면은 이제 금군 목을 해서 금기운이 목기운을 뭐 이렇게 친다, 도끼로 나무를 벤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이제 간목을 말하는 거죠. 간목, 을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간목이 가을의 계절, 금국에서 약하다, 기운이 없다,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하는 거는 목기운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간목이 그렇다. 간목일간이 금기운과 금의 계절이 오면 힘을 못 쓴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을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간목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을의 계절이 있죠. 가을의 계절. 여기 신이 있고요. 여기 이제 술이 있겠죠. 여기 미토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계절에서 간목은 힘이 없습니다. 간목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유금에서 간목이 태가 되죠. 태 12운성으로 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이 유금에서 시작을 합니다. 간목은 그래서 이렇게 반대겠죠. 반대. 그러면은 이 간목이 여기서 태어난다면 이 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는 을목은 이 묘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이걸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을묘일주가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갑인일주랑 을묘일주, 음양이 위아래가 다르니까 뭐 비견이라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간목이 유금에서 약하고 이 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는 을목은 이 묘목에서 정점을 찍는 간목과 다르게 이 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간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을목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간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묘목에서 정점을 찍게 되죠. 여기서. 근데 을목은 아니에요. 을목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운동의 방향이 완전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간목은 유금에서 태어나서
이 해자축을 거쳐서 해자축에서 이제 배우고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임묘진이라는 봄, 특히 묘목에서 엄청나게 힘이 강해지고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거꾸로 묘목에서 태어나서 이 사옴이라는 여름의 계절에서 배우고 성장을 하겠죠. 그쵸? 아직 프로의 단계는 아니죠. 미숙하죠. 노하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미토를 이제 지나면은 이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계절에서 을목이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헷갈립니다. 왜 을목은 목의 계절에 이게 목인데 목기운인데 어째서 유금에서 이게 강할 수가 있는 거냐? 네, 앞선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오행적 사고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목기운, 금기운, 수기운, 화기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애초에. 목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을목, 간목, 그리고 이 천간은 을목과 간목, 음양운동, 음양오행을 논하고요.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사계전을 계속 순환하는 이제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사계절, 그리고 천간에 있는 음양오행, 운동.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애초에 구별을 하지 않고 목기운으로 막 묶어서 저희가 배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당연히 임묘진이라는 봄이 오면 강해진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천간은 음양 운동을 하고 음양 오행을 나누는데 이 양의 글자가 간목이고 이 음이 을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우면은 맨 첫 페이지에 갑은 양인간이다, 을은 음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임묘진이라는 봄의 에너지, 봄의 계절이 왔는데 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 글자들이 다 똑같이 강해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세력을 펼치면은 이 글자들이 다 초록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니까 원래 목은 파란색이지만 만세력의 이 글자가 다 초록색으로 나오면은 그걸 다 목기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용신을 잡을 때도 이거를 다 똑같이 목으로 잡고 이제 용신을 잡거나 이제 격을 잡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양의 기운이 많거나 이런 양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음의 기질이 강하거나 음의 글자를 쓰는 분들은 이 해석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면 아까처럼 운동 방향이 간목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을목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음과 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음양이 대등해야 되잖아요. 이 간목이 아까 유금에서 태어났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유금의 반대에 있는 이 묘목에서 유금은 이 묘목에서 이 을목은 태어나겠죠. 그래서 간목은 여기서 태어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 을목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완전 반대로 순환을 하는 거죠. 계속 글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 음양을 이제 이루는 거죠. 이 음과 양이 대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간목과 을목이 음과 양의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분명히 사주 명리의 이제 근본인 음양 오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간목과 을목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껏 저희가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약간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사주 예시를 또 가져온 게 을류일주고요. 그리고 갑인월에 태어났고 개유생이시거든요. 여기는 좀 비워놓을게요. 지금 이거를 그냥 오행으로만 접근해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이 갑목, 이거 겁재라고 하잖아요. 갑목을. 이 갑인이 엄청 강하다고 해석을 하고 이 을유를 엄청 약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금금목을 해서 이 유금이라는 뭐 칼날 위에 뭐 잎사귀가 있다. 이게 찢어진다. 이게 극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벌써 이 유금에서 이게 힘이 없다고 하는 것부터가 오행적 접근이고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은 거죠. 금금목, 이 뭐 메스 같은 날카로운 칼이 잎사귀를 극한다. 분명히 오행의 생극제화는 저희는 천간만 가지고 한다고 배웠는데 왜 갑자기 또 지지에서 이 유금이 이 을목을 공격하고 극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지지는 지지예요. 천간은 천간이고 이 위에만 생극제화를 보는 겁니다. 십신을 정하고 이 밑에는 형충파의 사계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생극을 다 하고 합도 하고 이 유금이 이 을목을 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지에 있는 글자인데. 그리고 저랑 이제 제가 방금 보여준 사계절 순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을류는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이 을목이 유금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묘와 반대에 있는 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목에서는 간목이 정점을 이루면서 이 유금에서는 이 간목과 반대에 있는 이 을목이 정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이 간목은 이 묘목에서 엄청나게 세고요. 이 을목은 이 유금에서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면은 방금 보여드린 이 을류 일주가 이 겁재보다 더 센 거예요. 갑인이 이 갑인이라는 게 약한 건 아니지만 아이고, 예, 약한 건 아니지만 이 을류가 더 세죠 지금. 이런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사주를 자꾸 오행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엉뚱한 거를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주를 가져왔는데 이 을축 일주시고 이분은 병인월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갑술 년에 태어나셨고 여기가 이분이 갑신년 갑신 예 갑신시. 자, 이 사주를요 만세력에 넣잖아요. 그럼 요거 이게 다 만세력에 넣으면은 이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러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주는 목기운이 강하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목기운이 강하다고. 이 또 인월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사주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호기심이 강하고 진취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주를 그 원국만 보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인월에 강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이 강하다라는 거는 간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간목이 강하다. 근데 인월에 을목이 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주는. 그리고 간목이 이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웠죠. 간목은 저희는 양의 글자는 이미 다 익숙하고 알아요. 간목은 신금에서 힘이 없죠. 이 천간의 간목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목도 밑에 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을의 계절, 가을의 에너지에서 목은 힘이 없다. 이 간목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 기운이 강한 게 아니라 이 간목의 기운은 사주 원국에서 애초에 약하고요. 이 을목도 축에서는 뭐죠? 축에서? 이 을목은 아까 배우셨지만 묘에서 이 을목에서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사오미를 거쳐서 이제 더 이제 배움을 터득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오미에서 신유술로 넘어가서 절정을 이루고요. 신유술에서 막 자기의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제왕이 되고 걸록이 되고 제왕이 돼서. 그리고 해자축으로 가면 또 다시 쉬어야 되겠죠. 병사묘의 계절인 거예요. 이 축은 묘죠, 묘. 그러니까 이 을목 일간도 묘에 위치하니까 육체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정신이나 약간 느긋느긋하게 그런 에너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거죠. 간목은 신금을 가지고 있고요. 을목은 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간목도 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만세력에 넣어서 초록색이 많다고 무작정 간목이 뭐 목이 강한 게 아니라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금 어떤 계절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계절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천간과 지지를 무조건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많다, 적다로 사주를 접근해서
뭐 기운이 강하다 이런 식의 이제 사주의 해석은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오가 있고 자가 있고, 자 아까 지금 제가 일주를 아까 하나 보여줬을 때 앞에 일주가 이제 을유 일주에 갑인월인 분 한 분 있으셨잖아요. 이분 여기 그냥 비워놓을게요. 자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유금에서 이 간목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금에서 간목이 태어나서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인목이 있겠죠. 이 묘목이 있겠죠. 여기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간목은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물론 계속 이 방향으로 돌겠죠. 계속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걸 반복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을목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묘목에서. 그래서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겠죠. 자 보세요. 을유, 이 유금이라는 계절에 을목이 약합니까?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거예요. 을목은 이 유금에서 이 음양의 관계에 있잖아요. 이 간목은 이 인에서 뭐죠? 힘이 없진 않아요. 이 갑인이. 근데 이 을류에 비하면 힘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이 을류가 더 강한 거죠. 이 친구는 여기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정점. 근데 이 간목은 이 인목에서 정점 바로 전 단계죠. 그쵸? 그래서 이 을류 일주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 사계절 표를 이제 목화 금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무토와 기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무토는요 양의 운동을 음의 운동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토는요 반대로 음의 운동을 양의 운동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 사계절 순환을 가지고 무토와 기토가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시간이 된다면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까지 저희가 배웠던 사계절 순환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떤 계절에 어떻게 어떤 글자가 똑같이 움직이고 이제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